제가 지금까지 책상에 앉아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 익숙하고 편해서 그렇게 한 건데 편집할 때 너무 현타가 오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아, 약간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너무 오그라드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좀 거리를 약간 두려고 몇 발짝 뒤로 갔거든요. 그냥 일단 좀 해보는 거예요. 일단 이거 편집할 때도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음, 뭐 작은 베리에이션.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혼자 떠들어볼 영화는 머니볼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를 소재로 한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제가 머니볼을 얘기하면서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감독이나 뭐 배우 이런 게 아니고 극본을 쓴 작가 에런 솔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가 텍스트와 어떤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어서 이게 좋은 스토리 라인을 형성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런 솔킨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거나 그런 작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 제가 뭐 그런 라이터 쪽으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커트 버니것이라는 미국 작가가 Shape of Stories라는 유명한 렉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그 영상이 되게 웃긴 영상이에요. 되게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좀 같이 보면서 간단하게 그 사람이 제시한 한 5가지의 그 그래프 중에 머니볼과 뉴스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것만 한번 대입시켜 보려고 해요. 일단 에런 솔킨은 미국에서도 아주 가장 대중적인 이야기 구조를 선호하는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시나리오 작가 중에 아마 할리우드에서 몸값이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되게 전형적인 그런 이야기 구조를 선호하고 안정적인 전개를 펼쳐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특징이에요.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근데 요즘에는 되게 특징이 다양한 그런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요분은 딱 그래요. 기승전결이 확실하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커트 보니것이 보여주는 그래프랑도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런 어떤 갈등과 해결 구조를 딱 담고 있죠. 그렇게 서사가 주는 긴장감이나 매력적인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런 설정 등을 통해서 영화 시나리오를 끌고 나가는 작가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성이 강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손길이 닿은 작품을 보면 어쩔 때는 사실 각 감독이나 다른 배우보다도 이거 에런 솔킨 거네, 에런 솔킨 거네 이렇게 바로 느껴지는 데가 정말 더 많을 정도로 작품 자체를 시나리오 작가가 아주 지배한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아주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한 그런 작가예요. 다른 작품 대표작으로는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옛날 것 중에서는 이제 피어 굿맨이라는 영화도 좀 유명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영화 잘 만들었다고 상 주면 감독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작품이라는 아트워크는 만드는 아티스트가 감독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이나 촬영 감독보다 훨씬 더 분명히 튀어나와 있어요. 이 사람의 인장이 찍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이 다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존재감이 확실한 이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아주 열정적인 민주당 지지자라는 것인데 그런 본인의 성향이 작품에도 많이 드러나죠. 특히 이제 뉴스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재가 이제 뉴스룸이니까 거기에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 같은 사회적인 이슈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담겨 있는데 유명한 게 이제 뉴스룸 오프닝 시퀀스가 유명하죠. 그거 보면은 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인가라는 별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근데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엔 좀 황당했지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세게 시작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게 이거 한번 이렇게 쾅 해서 뭐야라고 딱 시선을 그냥 끌어버리는 되게 어떻게 전형적인 그런 킥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유튜브에서 꽤 유명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 시퀀스가 나왔을 때. 그래가지고 이 오프닝 시퀀스만으로도 유튜브에서 뭐 몇십만 그런 뷰가 바로 나오고 막 이랬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 구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에런 솔킨이 워낙에 좋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그런 구성 요소들을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최고의 황금 비율로 조합해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매력적인 인물들이 어, 옳은 결과, 정의로운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 이게 이제 뉴스룸 전반적인 내용이 다 그렇고 사실 머니볼도 어떤 사회적인 광의로서의 의미가 담긴 그런 이슈가 아니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걸 뜯다 보면 다 똑같잖아요. 전개되는 과정이. 근데 이제 뉴스룸 먼저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뉴스룸은 정말 좀 안타까운 그런 드라마였는데 이게 그 왜 왕좌의 게임 마지막 시즌 나왔을 때 제일 유명했던 밈 같은 것 중에 왜 말 그림인데 머리는 되게 하이퍼로 잘 그려놓고 이제 뒤에 꼬리 쪽은 그림판으로 막 대충 막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밈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왕게임이 마지막에 좀 갑자기 막 황당하게 끝나버려가지고 그런 거는 뉴스룸 같은 것도 좀 그랬어요. 그거는 시즌 3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나름 뭐 물론 대중적이고 너무 안정적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왕좌의 게임처럼 이렇게 볼거리가 확 있고 막 이런 건 아니었어도 어쨌든 꽤 그래도 재미있게 시작을 했는데 결론을 너무 좀 안타깝게 내가지고 다들 좀 욕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대충만 얘기를 하자면 이 뉴스룸이라는 드라마는 ACN이라는 미국의 방송사를 배경으로 하고요. 그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우직하게 정도를 걷고자 하는 프로듀서나 뭐 아나운서 그 외에 뭐 리포터 뭐 이런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정의로운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맞춘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딱 맞춘 정보를 담고 있는 뉴스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드라마 같은 경우는 캐스팅이 되게 좋았어요. 그 라인을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되게 유명한 그런 매력적인 배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방송국의 간판 아나운서로서는 이제 윌 매커보이 역의 제프 다니엘스 배우가 나오고 그리고 책임 프로듀서로 에밀리 모티머 배우가 맥켄지 맥켈 역을 맡았는데 저는 이제 그건 약간 미스캐스팅이었다고 좀 생각은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임 프로듀서로서 토마스 사도스키 연기 좋았어요. 저 되게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하고 여기서 되게 연기 좋았고 앨리슨 필도 프로듀서인데 어소시에이트 프로듀서. 근데 앨리슨 필은 우리 또 다 알아요. 왜냐면은 그 설국열차 보면은 교실칸에서 아이들한테 그 가르쳐주는 약간 사이코 같은 또아이 그 선생님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앨리슨 필이었고요. 또 뭐 데프 파텔 또 뭐 그 존 뭐 썸띵 갤러거 뭐 이 사람도 괜찮았고 연기요. 그리고 이제 시니어 라인으로는 샘 워터슨 그분이 이제 국장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 제인 폰다 할머니가 저기 약간 이사 같은 느낌인데 그 할머니가 왜 지난 오스카 때 마지막 작품상 시상했던 할머니죠. 이렇게 카드 이렇게 되게 멋있게 들고 아주 우아하게 Parasite 이렇게 말했던 그 할머니가 제인 폰다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요 정도 라인업이면 사실 이 사람들이 그냥 탁 앉아가지고 다 같이 밥 먹는 씬만 나와도 썬댄스에서 뭐 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라인업이잖아요. 근데 이 라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드라마가 산으로 갔냐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 드라마는 너무 드라마 뽕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뉴스룸 머니볼의 스토리 라인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커트 보네것이라는 미국 작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갈 건데 이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고요. 1922년에 태어나서 2003년이었나? 그때 이제 계단에서 떨어져가지고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훨씬 유명한 정말 아이콘적인 사람인데 어떤 의미로서의 아이콘이냐면 거의 약간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그런 문화, 아주 힙하고 멋진 문화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등대 같은 그런 좀 존재였던 것 같고요. 미국 문화에서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젊은 감수성을 좀 만져줬던 작가로서 뭐 예를 들어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분은 약간 좀 이게 따뜻한 느낌으로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 커트 보네것은 같이 내 옆에 서서 침 뱉어주는 그런 느낌. 그런 아주 통렬한 풍자와 아주 진짜 수준 높은 그런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왜 미국은 유명한 인사들이 그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왜 유튜브도 보면은 막 코난 오브라이언 같은 사람이 되게 재밌게 모놀로그 같이 하는 그런 졸업 연사가 있는데 요번 졸업 연사를 한 게 따로 책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미국 특유의 그 sarcasm적인 블랙 유머를 아주 최고의 지성인으로서의 최고 수준으로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렉처도 보면 진짜 웃겨요. 그래서 웬만한 넷플릭스 무슨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하는 모놀로그보다 웃기니까 제가 링크 걸어놓은 거 관심 있으면 보시고요. 근데 이제 번역이 안 돼 있어가지고 뭐 알아서 하시고. Now then, where the hell are we? All right. Stories have very simple shapes. This is the GI axis. Good fortune, ill fortune, death, terrible disease, poverty,
boisterous, good health, happiness up here. This is the BE axis, beginning, entropy. Start your story up here. And if you stay home and watch this on television, it'll be told again and again and again. Nobody ever gets tired of this story. I call it Man in a Hole, but it needn't be about a man in a hole. Somebody gets into trouble, gets out of it again. 이게 뉴스이죠. The far end is a little higher than where we began, because, you know, the reader thinks, well, by God, I'm a human being too. I must have that much in reserve if I get into trouble or whatever. Now, another story that's very popular, and none of these are copyrighted, is I call it Boy Meets Girl, but it needn't be about a boy or a girl. It's somebody on a day like any other day comes across something perfectly wonderful. Oh boy, this is my lucky day. Shit. And gets it back again. There's a Franz Kafka story. 벌써 웃기잖아. Very pessimistic. Starts down here. 지옥에서 There's 시작해. this rather unattractive, not particularly nice looking, not very personable young man who has a really lousy job and disagreeable relatives. And so it's time for him to go to work again. And he has turned into a cockroach. 이거 뭐 알고 봐도 너무 웃겨.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하는 유머는 진짜 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 우리가 봉준호 감독님의 그 연설 수상 뭐 감사 그 하는 스피치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도 그분이 어쨌든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커점을 알잖아. 또 심지어 감독이라서 어디서 끊어가지고 어디서 리액션을 따야 될지를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사하는 유머가 진짜 고급 유머이고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이제 그 우리 봉 감독님이 전 세계 그 시네파일들을 사로잡은 그런 것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 커트 보는 것이 지금 다 깐 거죠. 이런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 작품이 좋은 작품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까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또 이 사람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A true masterpiece cannot be crucified on a cross of this design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명작은 이 그래프에 십자가 못 박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에로소킨 감독님, 아니 감독님이 아니고 누구야? 그 작가의 작품들은 뭐 너무나도 여기에 딱 들어맞죠. 그런데 또 이것이 갖고 있는 힘이 있죠. 그 커트 보니것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구조에 질려하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이 보는 동화가 이런 구조를 다 취하고 있는 것 또한 가장 쉬우면서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제 뉴스룸 에피소드 하나를 그럼 골라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만 한번 봐보자면, 참고로 이제 뉴스룸의 많은 에피소드들은 워낙에 이제 극이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네튠 스피어 작전이라든지 아니면 2011년 이집트 그 반정부 혁명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두 번째 2011년 이집트 반정부 혁명
일 소재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즌 1 에피소드 5번째 아멘이라는 에피소드예요. 여기는 중요한 캐릭터로서 닐, 이 극에서 SNS 약간 이런 쪽, 그 방송국도 그런 담당하고 있는 전담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이 데브 파텔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약간 인디안 쪽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의 어떤 스테레오타입 중에 인디언 가이는 IT가 약간 좀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 편견에 부합하는 캐릭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튼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업무를 맡는데 그러면 이 친구는 뭐 이런저런 인터넷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무슨 뭐 해커 막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그 상황상 이집트 반정부 혁명이 한창이던 시기에 또 이제 카이로의 특파원으로 엘리엇이라는 프로듀서 겸 리포터가 지금 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혁명 자체가 너무 폭력적으로 번지고 있어가지고 엘리엇이 호텔 밖을 나가지를 못해서 제대로 된 뉴스를 지금 따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닐이 자기 인터넷 친구 중에 한 명인 닉네임 아멘이라는 이집션이에요. 근데 이제 저널리스트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아직 좀 마이너한 그런 활동들만 하고 있는 아멘이라는 친구를 여기 이제 프로듀서들이랑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멘이라는 친구는 자기의 뭔가를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나치게 오버해서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기 무슨 약간 폭력단체? 무장단체? 이런 사람들한테 잡혀버린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어떤 방송국을 배경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 단체에서는 이제 합의금을 요구하려고 얘를 잡아간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엘리엇은 자기도 뭔가 언론인으로서의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텔 밖으로 나갔다가 그 시위하는 군중들한테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상을 당하죠. 여기서 이제 갈등 요소 하나를 더 더해주는데 그 폭력단체가 이제 무장단체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을 방송국이 들어주질 않는 거죠. 왜냐면 이제 엘리엇이야 정직원이니까 뭐 어떻게 잘 해가지고 모셔오겠지만 아멘은 뭔가 계약한 그런 뭐죠 그게? 뭐 프리랜서 같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고 이제 당연히 방송국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닐이 아주 분노하면서 막 모니터 주먹으로 막 깨고 난리가 나요. 이제 그 와중에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냐면 갑자기 기적적으로 얘가 풀려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정의로운 그런 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약간 드라마 뽕 같은 요소가. 그 이제 주인공인 매커보이가 제프 다니엘스가 개인적으로 회사 몰래 합의금을 찔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직원들은 모르게 했는데 당연히 또 이제 직원들이 또 알게 돼서 그 제프 다니엘스의 어떤 그런 정말 정의로운 리더로서의 선택에 자신들도 경의를 표하고자 왜 미국 애들 보면은 이렇게 수표 많이 쓰잖아요. 다만 자신의 월급의 몇 프로라도 이렇게 수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쭉 줄을 서가지고 제프 다니엘스의 책상에 하나씩 그 수표를 이렇게 쌓아두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결론으로 이게 이제 끝이 나는 에피소드예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어떤 시도도 없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죠. 이거는 그냥 웬만하면 다 되게 재밌다고 어쨌든 듣기는 하는 작품성이 있건 없건 간에 그런 라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참고로 얘기하자면 데브 파텔이라는 배우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올해 말에 개봉하는 그린 나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원탑으로 나와요. 아주 유명한 배우죠. 슬럼독 밀리어네어 여기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스킨스에도 나왔었고 아무튼 그래서 그 커트 보네것이 보여준 가장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에 딱 들어맞는데 이거는 너무 딱 들어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운이 남는 게 전혀 없어요. 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머니볼을 보자면 머니볼의 빌리빈 주인공 같은 경우는 어쩌면 커트가 얘기한 두 번째 그래프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처음에 성장을 좀 하다가 커리어의 정점을 찍을 뻔했는데 떨어지면서 갈등을 겪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기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죠. 너무 클리셰다. 근데 뭐 아무튼 근데 나름 실화 베이스긴 하니까 제가 요새 야구를 봅니다. 아무튼 이 머니볼은 그저 야구 영화로만은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야구의 요소는 굉장히 적어요. 야구는 그냥 도와주는 거이고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 한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를 담고 있는 영화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야구를 몰라도 이걸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뭐 그 영화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야구 경기 한 판이 막 되게 멋지게 뭐 펼쳐진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본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가 그려진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되게 명작이라고 칭송을 받는다면 사과를 되게 잘 그렸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과가 상징하는 저변에 무언가가 또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명작인 이것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작품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미묘한 상징성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레 그 작품 내에서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징이 가능한 한 절묘해야 좋은 작품이라고 느끼고 우리가 어떤 다층적인 의미를 느끼면서 감상할 수가 있는 것인 거죠. 그런 면에서 뉴스룸은 어떤 다층적인 숨겨진 의미 같은 거 전혀 없죠.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죠? 감동을 느껴! 보여지는 그 외에는 레이어가 없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근데 머니볼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겹은 있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되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 영화는 시선이 되게 좋았던 영화예요. 그리고 디테일한 설정들, 톤 설정도 되게 좋았어요. 일단 처음 영화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영화는 카메라와 인물 사이의 거리를 굉장히 잘 설정해서 들어가요. 저는 머니볼을 보고 처음 시작한 지 뭐 한 5분도 안 돼서 아, 나는 이 영화를 좋아하겠구나 라는 느낌을 바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어떤 여러 가지 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그 왜 이제 브래드 피트가 빈 경기장 야구 관람석에 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다리 의자에 올리고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만약에 그 씬을 찍는다면 자신의 인생과 커리어 자체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 중년의 남성을 어떤 각도로 보여줘야 할까? 어떤 정도 거리감을 설정을 하는 게 더 적당할까? 그 고민의 무게가 어떻게 보이는 게 좋을까라는 모든 고민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사실 그 카메라와 배우 간의 거리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풀샷을 잡다가 점점 인물의 얼굴, 눈까지 클로즈업 될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 거리의 속도는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주민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컷을 잡아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탁 나오게 해서 그 중간에 무슨 뭐 디졸브를 낄 것인지 이런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옵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내 취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이 영화의 적당한 그런 온도, 이 영화의 그 독특한 톤을 내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는 저는 그런 거에서 결정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장 세심하게 독특하게 잡아낼수록 작가주의적인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머니볼은 편집도 되게 좋았고 제가 계속 느끼는 그 카메라와 브래드 피트 사이의 거리감이 아주 절묘하면서 좋았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 빌리를 그렇게 대면을 하죠.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문제에 빠져 있구나. 그리고 그 빌리가 다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야구장 뭔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차가운 복도 같은 무슨 주차장 콘크리트 벽같이 되어 있는 그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뒤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그 정도의 그때 그 거리감도 당연히 이제 계산된 그런 설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사실 이 영화가 본격 브래드 피트 어깨 영화예요. 왜냐면은 이 브래드 피트랑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그 씬에서 어떤 컷에서는 브래드 피트 얼굴을 잡고 어떤 컷에서는 상대방 얼굴을 잡고 어떨 때는 둘을 다 풀로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컷들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화하는 씬에서. 근데 상대방이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조나 힐이 막 뭐라 떠들고 있는 그런 씬에서도 브래드 피트 어깨가 계속 걸려 있어요. 처음에 이제 뭐 구단장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구단장한테 이제 브래드 피트가 계속 돈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누구 사야 되는데 돈 없고 이러는데 그럼 구단장은 계속 안 돼. 우리 돈 없어. 걔는 안 돼. 너무 비싸. 걔는 못해서 안 돼. 계속 노노노노 하고 있을 때 그때도 그 구단장을 바라보는 씬 한 구석에 브래드 피트 어깨가 계속 걸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퀀스 중에 하나인데 이 머니볼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퀀스 좋아하실 거예요. 그 주차장에서 조나 힐이랑 브래드 피트가 처음으로 독대하는 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조나 힐이 말 떠들 때 브래드 피트 어깨에 걸쳐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속 끌고 가고 이 사람의 존재를 계속 우리가 보게 되는 거를 의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 주차장 시퀀스를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이 영화는 야구 영화가 아니라 그냥 인생 영화이고 이 영화에서 야구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문장을 전부 야구를 빼고 인생이라는 단어로 넣어도 전부 다 그 치환이 가능해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라인 대사가 이 시퀀스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때 다른 팀에 이렇게 그 브래드 피트가 갔다가 그때 조나 힐을 처음 보고 쟤 뭔가 있는 놈 같다라고 싶어가지고 야 너 따라 나와봐라 주차장 데리고 가지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조나 힐이 처음에 약간 쫄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이 메이저리그 갖고 있는 이 야구의 병폐 막 그 관습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의 그 시도가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거야 라는 대사를 해요. 뭐라 그랬냐면은 I think it opens up all kinds of interesting possibilities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대사고 별거 아닌 대사인데 그 interesting possibilities라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문장 자체도 보면 it이 너의 선택,
야구에 대한 네 선택이라고 의미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그냥 네 삶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도 전혀 무방한 그런 대사죠. 빌리의 모든 선택이 그랬죠. 근데 다 이 대사 같은 그런 선택들이었잖아요. 사실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그런 모두가 해온 선택을 하면서 적당한 연봉, 적당한 커리어를 쌓아갈 수도 있었지만 무슨 이거 되게 잘 만든 자기계발서 같은 영화예요.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가져야 하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리고 이 라인이 저는 왠지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되게 뻔한 이 대사가 조나 힐이라는 배우의 입에서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조나 힐 여기서 연기 진짜 너무 잘했잖아요. 장난 아니야, 진짜. 여기서 그 조나 힐이랑 브래드 피트 그 둘의 케미가 진짜 역대급 브로맨스를 보여주는데 그거 보는 맛으로도 정말 좋았던 그런 영화였고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장난 아니었어.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뭐 뉴스룸 얘기를 좀 했지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다른 작품들이긴 하죠. 일단 카메라 렌즈부터가 완전 다른 종류인 게 눈에 띄잖아요. 그죠? 그 뉴스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워크앤톡 하고 막 트래킹 샷 계속 나오고 막 또 막 그런 정신없는 그런 꽉꽉 찬 드라마에 비해서 머니볼은 처음부터 아주 담담하게 브래드 피트를 바라보죠. 약간 조금 나이가 이제 들고 나니까 요 정도의 위안이 딱 좋더라고요. 막 너무 호들갑 떨면서 막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막 약간 캘리포니아 막 긍정충 같이 막 인생이란 그런 거지. 막 이렇게 해도 공감이 안 가고 그렇다고 너무 냉정하게 막 그렇게 해도 좀 상처받고 이 영화가 사람을 바라보는 빌리를 바라봤던 그 시선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태도 이 정도의 온도가 정말 딱 좋았던 것 같아요. 미온이었다는 거. 근데 그 미온의 톤을 계속 잘 유지를 하면서 이 되게 사실은 전형적인 구조를 끌고 갔기 때문에 이게 지나치게 클리셰적인 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약간 뭐 이제 딴 얘기인데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두 번째 이렇게 보고 그래서 몇 번 봤는데 그럴 때마다 점점 뭔가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구디런팅이 떠올랐어요. 근데 왜 구디런팅이 떠올랐는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메라가 계속 그 브래드 피트의 얼굴을 만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바라보는 그 느낌. 그게 구디런팅에서 카메라가 맷 데이먼을 바라보던 시선이랑 좀 비슷한 톤이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그냥 제 개인적인 정말 그런 건데 이 머니볼 보면 계속 그 기타로 약간 반짝반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되게 계속 깔려 있어요. 뭐냐면은 He's one of the most undervalued players. He's one of the most undervalued players. 요 톤이 왜 구디런팅 처음 오프닝 시퀀스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미라맥스 이렇게 나온 다음에 따뜻한 그런 막 톤 오렌지 톤의 그런 색감이 막 이렇게 나오다가 그 맷 데이먼이 거울에다가 막 수학 공식 쓰는 그런 얼굴이 이렇게 계속 디졸브돼가지고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사운드가 있어요. 이런 느낌. 그리고 실제로 여기도 보면은 계속 이렇게 약간 수학 공식 같은 게 플러스 돼가지고 나오고 머니볼에도 야구가 이렇게 막 무슨 뭐 출루율이니 뭐니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 숫자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조나일이 그런 거 분석하는 애니까 그런 게 계속 이렇게 겹쳐져 나오는 것도 되게 비슷했고 여기 이 오프닝 시퀀스 딱 시작하자마자 그 맷 데이먼 자기 집에 혼자 앉아 있는 걸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도 처음에 머니볼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야구장에서 혼자 앉아 있는 걸 바라보는 그 시선 그 느낌이랑 되게 비슷했던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랑 이 배우랑 어떤 관계인지 약속한 그 설정이 있잖아요. 그 설정의 온도가 전 비슷했던 영화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머니볼은 진짜 거의 다 봤을 것 같네요. 그죠? 이거 넷플릭스에 있고 아마 왓챠에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보신 분 있으면 이거 무조건 보세요. 이거는 취향을 탈 수가 없어요. 정말 잘 만든 영화고 그리고 맞아. 사실 제가 배우 얘기 거의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 뭐 브래드 피트도 좋아하고 조나 힐도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필립 시모 호프만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 이유는 나중에 따로 특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갓 필립을 그래서 얘기를 안 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여기도 좋은 배우들 나오고 그 조연들의 연기도 되게 좋아요. 그 왜 꼰대 아저씨 할아버지들 있죠. 아 너무 좋았어. 그 잠바랑 막 보청기랑 이런 디테일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크리스 프렛
크리스 프렛의 연기도 되게 좋았죠. 네. 아주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아주 찰떡같이 잘 돼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에런 솔킨의 그 오그라드는 시나리오가 요렇게 섬세해질 수 있다는 게 참 영화는 알다가도 모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야구를 하네.